페이지는 68페이지, 목표 기준으로 68페이지고요.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좀 집중해줘야 돼. 왜냐면은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뭘 배울 거냐면은 수학 비슷한 것도 좀 등장을 해. 그래서 여러분들 좀 힘들어할 거야. 힘들어할 건데 그래도 여기는 과학이니까 조금 수학보다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한번 가보도록 해. 페이지 68페이지. 우리가 이제 제일 처음 여기서 배워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밀도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밀도. 자, 이 밀도를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밀도에 대한 풀이식을 먼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밀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식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부피분의 질량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부피라는 것은 어떻게 측정을 해야 되는 거고 질량이라는 것은 어떻게 측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 넘어갈 거야. 첫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부피라는 것은 어떻게 측정을 하고 어떠한 단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갈게요. 부피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수학 시간에도 배웠어. 밑넓이 곱하기 높이라는 것으로 우리 공부를 했었어.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차지하고 있는 공간을 우리가 부피라는 식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식 같은 경우에는 세제곱이 들어가는 모든 단위들은 다 부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흔히 우유라든지 콜라, 물 같은 거 할 때 500ml, 1.5리터 할 때 사용하고 있는 밀리리터라는 단위와 리터라는 단위가 부피에서 사용이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질량인데, 질량은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중력이라는 파트를 공부하면서 한 번 더 공부를 했었던 부분이야. 어떻게 공부를 했었냐? 질량이라는 것은 고유한 값이고 무게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중력을 곱한 값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60kg인 학생이 달로 가게 되면 10kg으로 무게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지만, 질량이라는 것은 지구에서 측정을 하던 달에서 측정을 하던 전부 다 고유하게 똑같이 일정하다라는 것을 공부를 했었어. 그렇기 때문에 질량이라는 것은 고유의 값이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물 500ml는, 자, 예시를 한번 들어줄게요. 물 500ml는 500g과 같다라고 표시를 했었어.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밀리리터랑 g이 똑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물이 기준이야. 그러나 우유라든지 혹은 흙탕물이라든지 혼합물로 들어가게 됐을 시에는 부피랑 질량 값이 달라져요. 오케이? 부피랑 질량 값은 엄밀히 다르다는 것을 꼭 머릿속에 넣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밀도라는 것은 부피분의 질량으로 계산을 하게 된다. 자, 우리가 과학을 공부하게 되면서 단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어. 그치? 단위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몇 번씩이나 제가 강조를 했었는데, 이 밀도 부분에 대해서는 단위를 우리가 굳이 터치하지 않고 넘어갈 거예요. 왜냐? 부피를 측정하는 단위가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 밀리리터, 그리고 그냥 리터, 그 다음이 세제곱 센티미터, 뭐 세제곱 미터 등 굉장히 단위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고, 또한 질량도 그람, 그 다음이 킬로그램 등 굉장히 여러 단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부피에다가 이거 다 들어가면 될 거고 질량에다가 이거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단위가 너무나도 많아지게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밀도에서의 단위는 굳이 하나하나 세세하게 공부할 필요는 없다. 그냥 밀도라는 것은 부피분의 질량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 이것만 머릿속에 넣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 오케이. 자, 그 다음 밀도에도 여러 가지 특징이 존재합니다. 특징에 대해서 한번 갈 텐데, 우리가 제일 첫 번째 물질의 특성이라는 것에서 배우게 되면서 여러 가지를 배웠었어. 첫 번째 끓는 점, 두 번째 녹는 점, 어는 점, 세 번째로 배우는 것이 우리가 밀도였죠. 그쵸? 즉 이 물질의 특성은 공통점이 있어. 뭐냐? 물질마다 다릅니다.
물질마다 모두 다르다라는 특징이 있어. 그리고 밀도라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얘는 별표 한 3개, 4개는 쳐줘야 되는 친구예요. 자, 이 밀도라는 친구는 밀도가 예를 들어서 커진다면 어떻게 되느냐? 가라앉아요. 그리고 밀도가 작아지면 떠오릅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별표 한 500만 개 정도는 쳐줘야 돼. 밀도라는 물질의 특성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야. 됐죠? 자, 갈게. 자, 그 다음은 내가 그래프를 하나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 거고, 자, X축에는 무엇이 들어가게 될 것이냐? 부피를 넣을 거예요. Y축에는 무엇을 넣을 거냐? 질량을 넣을 겁니다. 됐어? 자, 그 다음 그래프를 2개 한번 그려볼게. 하나는 이런 식으로, 하나는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볼게.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배웠죠?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우리가 어떻게 측정을 하게 되나요? 기울기 어떻게 구하니?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었어. 즉 우리가 x분의 y 값으로 대입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나 지금 현재 이 그래프에서 x 값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어? 부피. y 값에는 뭐가 들어가 있지? 질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게 다시 치환이 돼요. x축에는 마찬가지로 부피가 들어가게 될 것이고, y축에는 뭐가 들어갈 수 있다? 지금 써있는 질량이 들어간다. 이거 보니까 우리 방금 배웠던 게 생각이 나야 될 거야. 뭐냐? 부피분의 질량은 뭐랑 똑같죠? 밀도랑 똑같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부피분의 질량은 밀도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뭐? 질량 부피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뭐랑 똑같다? 밀도랑 같다 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됐나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우리가 이 밀도를 측정할 때는 액체, 기체, 고체 이 세 가지를 다 밀도를 측정할 수 있게 될 텐데, 첫 번째로 갈게요. 그냥 기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기체의 밀도. 자, 기체의 밀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 기체 같은 경우는 되게 열과 압력의 영향을 많이 받는 친구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만약에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기체 같은 경우에는 뭐가 증가하지? 바로 부피가 증가합니다. 부피가 증가한다. 자, 얘들아, 분모값이 커지게 되면 이 전체 값은 어떻게 돼야 돼? 밀도는 감소한다라고 봐야 되겠지. 그렇습니다. 즉, 기체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증가하게 됐을 때 부피가 커지게 되므로 밀도는 감소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 반대로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부피는 작아지기 때문에 밀도 값은 어떻게 된다? 커지게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 기체라는 친구는 압력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돼요. 그러므로 인해서 압력이, 여기다가 쓸게요. 압력이 커지게 되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이 누구냐? 부피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부피 값은 감소하게 됩니다. 부피가 감소하게 되면 분모값이 작아졌기 때문에 전체적인 밀도의 크기는 어떻게 된다? 커지게 된다. 그러나 반대로 압력이, 누르는 힘이죠. 압력이 감소하게 되면, 즉 이 기체의 부피는 증가하기 때문에 밀도는 어떻게 된다? 반대로
작아지게 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기체의 밀도는 온도와 압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두 가지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뭐냐면은 부피는 밀도와 무슨 관계라고 볼 수 있어? 부피가 커지면 밀도는 작아지고 부피가 작아지면 밀도는 커지는 무슨 관계? 아, 반비례 관계이구나 아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또 하나만 얘기를 해볼게요. 현재 우리가 있는 이 강의실의 온도가 30도라고 해볼게요. 굉장히 덥네요. 30도라고 해볼게. 그런데 내가 기체의 밀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 강의실에서 측정을 했을 때나 집에서 측정했을 때랑 좀 다 값이 달라지게 됐어.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우리 강의실이 30도라고 했을 때 또한 집은 10도라고 하면은 온도가 달라지게 되죠. 그러면은 기체에 뭐가 달라져? 부피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체의 밀도를 측정할 때는 온도와 압력을 고려해줘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방금 한 거예요. 됐어? 자, 그래서 이 밀도와 관련된 생활성 현상, 너무 쉬운 거는 뭐냐? 튜브. 우리 바다나 계곡에 놀러 갔을 때 튜브 끼고 이렇게 막 둥둥둥 떠다니지. 그 이유가 뭐야? 밀도가 작은 튜브는 물 위로 떠오르는 거고요. 우리는 그 위에 얹어져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지? 또한 LNG 같은 경우는 밀도가 작기 때문에 떠올라요. 그래서 LNG 가스 검사기는 이렇게 높은 곳에 달아놓게 되는 거고, LPG 같은 경우, 부탄가스 얘기하는 거야. LPG 같은 경우는 밀도가 커서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LPG 같은 경우는 땅 바닥에 측정 검사기를 달아놔요. 그래서 LPG가 만약 가스가 샜다고 한다면은 쓰레받기, 그러니까 빗자루 같은 걸로 쓸어서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왜? 공기 아래로 쫙 가라앉으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됐나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밀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얘기들을 총 6가지로 우리가 공부를 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다음 페이지 70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 배울 내용은 뭐냐면은 용해도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 물질의 특성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배웠던 내용이 바로 용해도야. 우리가 제일 먼저 배웠던 물질의 특성은 끓는 점이었고요. 두 번째가 녹는 점, 어는 점, 세 번째가 밀도, 네 번째가 바로 우리가 지금 배우게 될 용해도가 된다라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는데, 이 용해도에는 등장하는 단어가 총 4가지 정도 등장합니다. 첫 번째, 용질이라고 할게요. 자, 용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녹는 물질이야. 자, 얘들아 생각을 해볼게. 물에다가 소금을 넣을 거야. 물이 녹는 거야? 소금이 녹는 거야? 소금이 녹아버리는 거지.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용질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금이 된다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 용매는 녹이는 물질이야.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소금을 물에 넣었어. 소금이 녹았지. 즉 뭐가 뭐를 녹인 거야? 물이 소금을 녹인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용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됐나요? 됐지? 자, 그 다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물질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용액이라고 합니다. 용액은 뭐다? 아, 소금물이구나. 우리가 소금물을 용액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4가지 배운다 그랬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배우는 단어가 바로 용해예요. 용해는 뭐겠어? 소금이 물에 녹는 것.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용해라고 부르게 됩니다. 됐어? 자, 그 다음 이 용해도를 배우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단어가 두 가지가 더 등장하게 돼. 첫 번째로는 뭐가 등장하게 되느냐? 불포화 용액과 불포화 용액이 등장합니다. 단어 그대로 인식하시면 돼요. 첫 번째, 포화 용액은 더 이상 이 소금물에 소금이 더 녹을 수 없다. 즉, 최대로 녹아 있다. 녹아 있다. 이것이 포화 용액인 거고요. 즉, 불포화 상태는 더 녹을 수 있다. 이게 포화 용액과 불포화 용액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지? 자, 그 다음 나오는 것이 바로 용해도야. 우리가 진짜로 이제 용해도라는 것을 배우게 될 텐데, 자, 이거는 조금 특별하게 이렇게 갈게요. 자, 용해도라는 것에서는 사전적 정의가 굉장히 중요해. 자, 용해도에서 천천히 따라가 볼게요. 기준점이 굉장히 중요해. 왜냐? 우리가 소금 30g을 물에 녹일 건데 물 100ml에 녹였을 때는 다 못 녹았다라고 쳐볼게. 그러나 200ml의 물에 녹게 되면 다 녹아버려. 그러면 용해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준점을 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용매 몇 g이라 그랬어? 100g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포화 상태로 만드는 거야. 무슨 상태? 포화 상태로 만드는 거야. 즉, 용매 100g의 용지를 최대로 녹인 것을 우리가 용해도라고 우리는 부르게 됩니다. 됐어요? 가장 중요한 거 한 거고. 자, 그 다음. 자, 얘들 별표 한 500만 개 쳐주세요. 바로 고체의 용해도, 즉 포화 용액 그래프라고 보시면 돼요. 포화 용액 그래프. 자, 여기 보였을 때 내가 그래프를 다 그리진 않을게. 가장 중요한 거 알아두는 몇 가지만 설명을 해볼게요. 자, x축, y축과 x축을 이렇게 그려놨을 때 X축에는 무엇이 들어가게 되느냐? 온도가 들어가는 것이고 Y축에는 용해도가 들어갑니다. 근데 기준이 얼마다? 100g이고 물을 넣은 거야. 물을. 그렇기 때문에 우린 여기서는 그래서 원래는 포화 수용액 뭐 이런 단어를 사용하게 된다는 거. 자, 얘들아, 용액은 용액인데 수용액이면은 물에 녹인 거겠고 뭐 알코올에 녹였으면은 알코올 용액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보통 가장 흔히 구할 수 있는 물에다가 녹이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내가 이렇게 그려 놓을게요. 이 그래프는 포화 용액이야. 무슨 소리냐?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녹을 수 있는 양은 점점 증가한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이 그래프에 딱 접점한다, 즉 닿으면은 포화 상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이쪽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은 무슨 상태? 불포화 상태. 그리고 이 그래프 위의 점과 왼쪽으로 가게 되면은 포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됐어? 여기까지 이해했지? 자, 그 다음 내가 여기다가 이러한 A점을 하나 찍어 볼게. 자, 질문. 현재 이 A점은 포화 상태인가요? 불포화 상태인가요? 이 A점은 현재 불포화 상태야? 포화 상태야? 포화 상태. 불포화 상태잖아. 오른쪽에 그래프 오른쪽에 있으니까 불포화 상태지. 자, 천천히 가볼게. 첫 번째, 이 현재의 A점은 무슨 상태? 불포화 상태야. 근데 내가 이 A점을 어디로 옮길 것이냐? 바로 A점을 우리가 포화 상태로 만들어 볼 거야.
즉, 이 그래프 위로 점을 이동을 시킬 겁니다. 그런 방법이 총 두 가지가 존재할 수 있겠죠. 크게 보면 세 가지지. 어떻게 옮길 수 있는 것이냐? 위쪽으로 y축을 증가시키는 방법, 혹은 왼쪽으로 x축을 이동시키는 방법, 마지막으로는 두 개 다 이동시키는 방법. 그러나 두 개 다 이동시키면 너무 복잡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딱 두 가지 정도만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 자, 가볼게요. y축에 뭐가 있어? 용해도가 있다. 즉, y축을 변화시켰다라는 소리는 소금이라든지 설탕을 더 넣은 거고, 온도는 가만히 둔 상태에서. 그리고 x축을 이동시켰다라는 소리는 온도를 냉각시켜서 더 녹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가볼게요. 색깔별로 가보겠습니다. 자, 빨간색으로 했다는 y축을 이동시켰다. 즉, y축을 변화시키고, 자, y축이 이동했어. x축의 변화는 이어졌습니까? 없죠? 즉, x축은 그대로. 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인식할 수 있겠지. 용지를 추가했다. 그러나 온도는 일정하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겠고, 두 번째, x축을 변화시켰을 때는 y축은 일정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이냐? 온도를 냉각시켰다. 그러나 용질은 일정하다. 됐나요? 이게 꽤 중요한 내용이에요. 알아둬야 되는 부분인 거야. 오케이? 자, 그런데 내가 포화 상태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온도를 너무 많이 냉각시켰어. 너무 많이 냉각시켜가지고 원래 딱 그래프 위로만 온도를 냉각시키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너무 많이 냉각을 시키는 바람에 얘가 여기까지 와버렸어. 그럼 어떠한 일이 발생되게 되느냐? 생각을 해볼게요. 책장이 두 개가 있어. 한 책장당 책을 5권을 꽂을 수 있습니다. 최대로. 그럼 책장이 두 개 있으니까 책은 총 몇 권 꽂을 수 있지? 10권 꽂을 수 있지. 즉, 나에게 책이 10권이 존재해. 그런데 내가 실수로 책장 하나를 버렸어. 그러면 내가 책장에 꽂을 수 있는 책의 총량은 몇 권이야? 5권밖에 없지. 그럼 나머지 5권은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버리거나 따로 그냥 쌓아둘 수밖에 없겠죠. 이 남아버리는 책의 양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석출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거 한번 공부해볼게요. 석출. 이거 근데 학교에서 배울 때도 이해 잘 안 됐어요. 이거 어려워. 이거 수학이거든. 그래프 보는 능력이랑 수학적 센스가 있는 애들이 이걸 좀 풀어. 석출에 대해서는 공부를 해볼게요. 자, 두 번째 석출이라고 할게. 자, 석출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양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 처음 온도에, 자, 중요한 내용 한 겁니다. 처음 온도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이야. 오케이? 용질의 양. 빼기 나중 온도에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이야.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 무슨 소리냐? 자, 한번 해볼게요. 예시. 처음 60도씨에
내가 소금을 60g 녹였습니다. 그 다음 얘를 내가 냉각시킬 거야. 냉각시켰더니 30도씨로 온도가 내려갔어. 근데 30도씨에서 소금은 최대로 몇 그램 넣을 수 있냐? 40g밖에 녹지 못해요. 자, 그러면 석출되어 나오는 양은 얼마라고 봐야 돼? 그렇지, 20g인 거야. 왜? 처음 온도에서 녹아있는 용질의 양이 60g인데 나중 온도에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이 지금 얼마야? 40g인 거니까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된다? 빼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므로 인해서 나오는 석출량은 얼마다? 20g이다. 이게 석출량입니다. 자, 석출에 대한 것 조금 알려줄 게 몇 가지가 있는데 한번 가볼게. 자, 석출은 대부분 온도를 냉각시키기 때문에, 즉 이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S축을 주로 변화시키는 내용들이 많이 등장할 거야. 오케이? 석출이라는 것은 무조건 하나, 온도를 냉각시킨다는 내용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적어야 돼. 이거 온도를 냉각시키는 내용들이고, 두 번째, 지금 책에 나와 있는 이 Y축을 보시게 되면은 용해도 해놓고 밑에 뭐라고 나와 있냐? 물 100g이라고 나와 있을 거야. 그치? 물 100g이라고 나와 있어. 자, 그러면은 뭔가 이제부터 낌새를 알아차려야 돼. 무엇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 물의 양을 변화시킬 수도 있겠지. 즉, 갑자기 물 50g이 나와 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도 절반을 줄여버리거나 혹은 곱하기 2를 해버리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겠죠. 그치? 헷갈리면 안 된다는 소리야. 오케이? 물 50g이면은 그래프는 현재 100g 기준이기 때문에 이 물의 양을 용해도 그래프에 맞게 바꾸거나 혹은 이 용해도 그래프를 이 물의 양에 맞게 나누기 2를 해버리는 방법도 존재할 수는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얘도 문제를 푸는 방법이 그래프에 맞추는 방법 혹은 그래프를 맞추는 방법. 이렇게 총 두 가지로 우리가 문제를 바꿔서 풀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 개념만 놓고 보면은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꼭 표로 나오거나 그래프에서 Y축 하나씩 파악하고 문제 풀기에는 까다로울 수 있어. 그러니까 꼭 집중해서 봐주셔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됐나요? 이거는 충분한 연습 시간을 줄 거니까 우선 한번 따라와 주시고, 자, 현재 얘는 포화형의 그래프인데 소금, 설탕들을 녹이는 고체 물질들을 녹이는 거야.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바로 기체들을 녹일 건데요. 기체들은 굉장히 쉽습니다. 지워도 되니? 지워도 돼? 지울게. 기체 물질을 녹이는 거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는 게 하나가 있어. 뭐냐? 콜라 보면 됩니다. 콜라. 기체, 용해도. 자, 기체 용해도 같은 경우는 온도랑 압력 보시면 되는데, 온도. 자, 질문할게요. 차가운 콜라에 탄산이 많아, 뜨거운 콜라에 탄산이 많아? 말하면서 또 웃기네. 어디 탄산이 더 많아? 당연히 차가운 콜라에 탄산이 더 많이 녹아있지? 그러므로 인해서 온도가 낮을수록 기체는 어떻게 된다? 많이 녹는다. 그럼 반대로 온도가 올라가면 기체는 많이 녹지 못한다. 됐죠? 자, 그 다음은 압력입니다.
원래 이제 압력도 P로 바꿔서 표현하는 선생님들도 계실 거야. 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거나 혹은 중학교 3학년 좀 올라가면은 압력을 P로 바꿔서 표현하는 선생님이 계실 거야. 근데 이제 우리는 그냥 압력 쓸게요. 자, 우리 콜라를 냉장고에 보관할 때 뚜껑을 닫아야지 탄산이 많아집니까? 뚜껑을 열어야지 탄산이 많아집니까? 닫아야지 그나마 좀 보존이 될 거 아니야? 똑같은 내용이야. 압력은 뚜껑이다. 그렇게 인식하시면 되겠고, 당연한 내용이겠지만 압력이 높아져야지 기체는 많이 녹을 수 있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 얘기 나올 수가 있겠지.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와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이고 압력과는 무슨 관계? 비례 관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됐죠? 오케이? 수업 여기까지 할 거고 우리 지금 당장 풀어야 되는 부분 74페이지, 75페이지 한번 풀어볼게요.